여러분 진짜 큰일 났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비트코인은 정고점을 뚫을 듯 말 듯 애매한 위치에서 계속 눈치만 보고 있고 분명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는 불장을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 계좌는 왜 제자리 걸음일까요? 과거처럼 막 수십 배씩 터지는 종목들은 보이지 않고 뭔가 뜨겁긴 한데 이게 과연 우리가 기다리던 그 불장이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아주 기묘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안개 속 같은 상황에서 유독 이상할 정도로 선명하게 홀로 빛나는 자산들이 있습니다. 바로 솔라나와 XRP입니다. 다른 코인들이 비트코인 눈치만 보며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때 이 두 코인은 마치 정해진 길이 있다는 듯이 묵묵히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치고 나가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왜 시장의 똑똑한 돈, 거대한 자금을 움직이는 기관들은 수많은 알트코인들 중에서 바로 이 솔라나와 XRP를 선택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차트를 보고 오를 것 같다, 내릴 것 같다는 식의 분석이 아닙니다. 거대한 돈의 흐름, 즉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해서 지금 시장의 본질을 꿰뚫고 왜 지금 우리가 솔라나와 XRP라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야만 하는지 그 모든 이유를 데이터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안개처럼 뿌옇던 시장이 선명하게 보이고 엄청난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변수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FOMC 회의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에이, 이제 금리 인하하는 거 다 아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시장은 0.25%포인트, 즉 베이비 스텝 수준의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죠. 이건 이미 가격에 선반영된 재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세 가지 변수입니다. 첫 번째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 바로 그의 발언 톤입니다. 금리를 내리긴 내리는데 앞으로도 계속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비둘기파적인 뉘앙스를 풍기느냐, 아니면 이번 인하는 잠시 쉬어가는 것일 뿐 인플레이션 데이터 보고 언제든 다시 긴축할 수 있다는 식의 매파적인 여지를 남겨두느냐에 따라 시장은 극과 극의 반응을 보일 겁니다. 투자자들은 이 미묘한 단어 하나하나에 모든 신경을 곤두쓰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변수는 바로 점도표입니다. 연준 위원들이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각자 점을 찍어서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이게 시장의 기대치보다 더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 경로를 보여준다면 그야말로 축포를 쏘아 올리는 거고요. 반대로 생각보다 보수적인 경로가 나온다면 시장은 실망감에 출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변수는 바로 양적 긴축, 즉 QT 정책의 향방입니다. 연준이 시중에 풀었던 돈을 얼마나 그리고 언제까지 거두어 들일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죠. 만약 이 QT를 조기에 종료하거나 규모를 줄이겠다는 시그널이 나온다면 이건 금리 인하 이상의 강력한 유동성 공급 신호로 받아들여지면서 위험자산 시장 전체에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겁니다. 결국 달러의 방향성이 먼저 결정되고 그 힘이 비트코인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알트코인 시장 전체로 퍼져나가는 도미노 현상이 시작될 텐데 그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이번 FOMC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거시 경제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 내부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바로 기관 자금의 양극화 현상입니다. 최근 코인쉐어즈 같은 디지털 자산 투자 보고서를 보면 이 흐름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는데요. 먼저 비트코인 기반 투자 상품으로는 꾸준하게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현상이죠. 비트코인은 이제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고 포트폴리오를 안정시키는 디지털 금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했기 때문에 연기금이나 거대 자산운용사 같은 보수적인 성향의 기관들이 계속해서 자산의 일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이더리움입니다. 비트코인 다음 가는 대장주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이더리움 관련 투자 상품에서는 이례적일 정도로 큰 규모의 자금 유출이 발생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높은 가스비 문제나 복잡한 업데이트 일정 등이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다소 불확실성이 크다고 느꼈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솔라나와 XRP가 등장합니다. 비트코인으로 들어오는 돈과는 성격이 다른 조금 더 높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폭발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는 소위 공격적인 기관 자금이 이더리움을 건너뛰고 솔라나와 XRP로 선택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이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관들이 보기에 지금 시장에서 가장 알파, 즉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자산으로 바로 솔라나와 XRP를 지목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데이터로 증명되는 사실입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무려 21주 연속으로 순자금 유입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시장이 좋든 나쁘든 비트코인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매주 꾸준하게 기관들의 돈이 솔라나를 사들이는 데 쓰였다는 거죠. 이건 정말 엄청난 겁니다. 웬만한 믿음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XRP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XRP 관련 투자 상품에 누적으로 유입된 자금이 무려 12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6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모아서 만들 수 있는 돈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명백히 거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스마트 머니가 XRP의 미래 가치를 보고 전략적으로 베팅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커뮤니티 게시판을 보면서 이 코인이 좋다더라, 저 코인이 대박이라더라 하는 소문에 휩쓸릴 때 진짜 돈을 버는 기관들은 이렇게 조용히 그리고 아주 냉정하게 데이터에 기반해서 최고의 자산을 골라 담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왜 하필 솔라나와 XRP를 선택했는지 이제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솔라나가 기관들의 선택을 받은 첫 번째 이유는 단연 압도적인 기술력과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생태계입니다. 사실 솔라나는 과거 네트워크 멈춤 사태 때문에 솔복절이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 이후 절치부심하며 네트워크 안정성과 성능 개선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최근 진행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초당 10만 건 이상의 거래, 즉 TPS를 안정적으로 처리해내는 능력을 시장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건 비자카드 같은 거대 결제 네트워크와 견주어도 전혀 밀리지 않는 수준의 성능이라는 거죠. 특히 파이어댄서 같은 새로운 검증인 클라이언트 도입이 완료되면 이론적으로는 100만 TPS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니 이건 그냥 빠르다 수준이 아니라 아예 다른 차원의 기술력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런 기술력은 당연히 활발한 생태계로 이어졌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솔라나의 힘을 명확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탈중앙화 거래소, 즉 덱스 거래량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더리움을 추월하며 명실상부한 디파이의 새로운 허브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자산을 예치하고 보상을 받는 스테이킹 참여율도 굉장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데 이건 그만큼 솔라나의 장기적인 가치를 믿고 네트워크에 기여하는 홀더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활성 개발자 수나 실제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사용자 지표 역시 다른 경쟁 체인들을 압도하는 수준으로 솔라나 생태계가 얼마나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XRP는 어떨까요? XRP가 기관들의 원픽으로 떠오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규제 리스크 해소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리플은 지난 몇 년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기나긴 소송 때문에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XRP가 미등록 증권이다라는 이 족쇄 때문에 제대로 된 사업 확장을 하기가 어려웠고 가격 역시 힘을 쓰지 못했죠. 하지만 작년에 나온 미국 법원의 판결은 이 모든 상황을 한 번에 뒤집어 버렸습니다. 법원은 거래소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었습니다. 물론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된 일부는 증권에 해당한다고 했지만 가장 중요했던 대중거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진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송에서 이겼다, 졌다의 차원이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 금융시장에서 XRP는 증권이 아니다 라는 법적인 명확성을 얻은 최초의 메이저 알트코인이 되었다는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거죠. 이런 법적 명확성은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그 어떤 호재보다도 강력한 청신호입니다. 특히 최근 유럽 등에서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체계 MiCA가 마련되면서 기관들은 이제 안심하고 XRP를 자신들의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에 더해 스페인의 거대 은행인 BBVA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등 제도권 금융으로의 편입이 가속화되면서 XRP는 이제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일부가 될 준비를 마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XRP의 두 번째 강점은 바로 실체가 있다는 점입니다. 수많은 코인들이 아직도 우리는 미래에 이런 걸 할 것이다 라는 백서 한 장에 의존하고 있을 때 XRP는 이미 리플의 ODL On-Demand Liquidity, 현재는 리플 페이먼츠로 이름이 바뀐 서비스를 통해 전 세계 수십 개 국가에서 실제 돈을 주고받는 글로벌 송금 결제 네트워크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경 간 결제 시장은 기존의 스위프트, SWIFT, 만기 가진 비싸고 느린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수요가 엄청난 시장인데요. 리플과 XRP는 바로 이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죠. 온체인 데이터를 봐도 XRP 레저의 이용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ODL 서비스를 통한 거래 정산 규모는 매 분기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왜 XRP에 12억 달러가 넘는 거금을 쏟아부었을까요? 바로 이런 실제 사용 사례와 네트워크 효과 때문입니다.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죠. 바로 실체가 없는 것에는 투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XRP는 현재 존재하는 수많은 알트코인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실체와
펀더멘탈을 가진 자산 중 하나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왜 기관들이 솔라나와 XRP에 집중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두 코인을 필두로 한 진짜 메이저 알트코인 상승장, 즉 우리가 기다리는 알트 시즌이 오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할까요? 제가 5가지 최종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하락 추세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데요. 이게 하락한다는 건 시장의 자금이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입니다. 보통 비트코인이 먼저 크게 상승하며 시장의 돈을 빨아들인 뒤 어느 정도 횡보 국면에 접어들면 그 자금이 이더리움을 거쳐 메이저 알트, 그리고 작은 알트코인들로 순환하는 낙수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시작점이 바로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하락 전환이라는 거죠. 두 번째 조건은 앞서 계속 강조했던 기관 자금 흐름의 분산입니다. 지금까지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었다면 이제는 그 자금이 이더리움, 솔라나, XRP ETF와 같은 다른 알트코인 기반 상품들로 회전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특정 자산에 쏠려있던 돈이 시장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조건은 현물 시장의 유동성 확충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해 거래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거래소의 호가창, 즉 오더북을 봤을 때 매수와 매도 주문이 촘촘하게 쌓여서 깊어진 주문 대기층을 형성하고 사려는 가격과 팔려는 가격의 차이, 즉 매수 매도 스프레드가 좁아져야 합니다.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해야 특정 고래 세력이 적은 돈으로 가격을 쉽게 흔들 수 없게 되고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진입하면서 안정적인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겁니다. 네 번째 조건은 파생상품 시장의 긍정적인 베팅 방향입니다. 현물 시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파생상품 시장의 투자 심리인데요. 대표적으로 옵션 시장에서 하락에 베팅하는 풋 옵션보다 상승에 베팅하는 콜 옵션에 대한 수요가 월등히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야 합니다. 또한 가격의 변동성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내재 변동성 IB 지표가 너무 과열되지 않고 적당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건전한 상승장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투자자들이 묻지마 상승에 베팅하는 관기보다는 합리적인 상승을 기대하는 건강한 심리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5번째 조건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온체인 펀더멘탈의 강화입니다. 아무리 돈이 몰리고 투자 심리가 좋아져도 코인 자체의 가치, 즉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상승은 결국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실제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얼마나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온체인 데이터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활동하는 지갑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지, 네트워크에서 처리되는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지, 또 솔라나의 디파이나 XRP의 결제망처럼 스마트 컨트랙트가 얼마나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스테이킹 비율이나 해시레이트처럼 네트워크의 보안과 건강성을 나타내는 지표들까지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건 바로 진짜 배기 상승의 가장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거대한 상승장, 진짜 알트 시즌은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완벽하게 맞춰질 때 비로소 시작될 겁니다. 첫째, FOMC를 통해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이라는 것이 경제의 순풍이 불어주고, 둘째, 기관 투자자들의 스마트 머니가 비트코인을 넘어 솔라나와 XRP 같은 잠재력 높은 알트코인으로 선별적으로 유입되는 흐름이 지속되며, 셋째, 현물과 파생상품 시장의 유동성과 투자 심리가 개선되어 상승을 위한 단단한 기반이 마련되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온체인 펀더멘탈이 증명될 때, 바로 이 모든 조건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우리는 역사에 기록될 만한 엄청난 상승의 파도를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파도의 가장 선두에는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분석한 솔라나와 XRP가 서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시장은 항상 기회를 주지만 그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방향성이 모호하고 어려운 시장일수록 우리는 소문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돈의 흐름이라는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관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압도적인 기술력과 살아있는 생태계를 가진 솔라나, 그리고 규제의 족쇄를 풀고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되며 날개를 단 XRP의 가치를 먼저 알아보고 조용히 매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변화의 초입에 우리가 서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데이터와 분석들을 믿고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십시오.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단 2개의 코인, 솔라나와 HRP가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바꿀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 유익하셨다면 한 가지 더 중요한 정보를 드릴까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정보들이 여러분의 실제 투자 수익으로 이어지려면 실시간으로 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에 담지 못한 핵심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무료 제공하는 특별한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절대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돕기 위한 순수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이곳에서는 리플처럼 큰 변화를 앞둔 종목들의 심층 분석 자료는 물론이고 시장의 중요한 뉴스나 속보가 뜰 때마다 가장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혼자 투자하며 느끼는 불안감? 이제 저희와 함께 나누고 해결하세요.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황금 같은 투자 기회를 제가 대신 포착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단순한 정보 전달자가 아닙니다. 수년간의 투자 노하우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장의 진짜 기회를 포착하는 전문가입니다. 저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방대한 정보 속에서 옥석을 가려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가짜 정보에 휘둘리며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분석한 검증된 정보와 인사이트를 통해 단 한 번의 클릭만으로 투자의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될 겁니다. 특히 리플의 경우 SEC 소송 종결 이후 새로운 투자 기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리플이 오를 때 리플 관련 수혜주는 10배 이상 오를 수 있다는 정보를 그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런 고급 정보들은 개인적으로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독점 채널을 통해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숨겨진 정보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라면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시려면 참여 방법은 간단한데요. 바로 이 영상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구독을 한번 눌러주시고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간단한 설문과 함께 전화번호를 입력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양식에 맞게 제출을 하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정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단돈 1원도 받지 않고 오직 정보만을 공유해드립니다. 부담 없이 제가 제공하는 정보들을 직접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의 날개를 달아줄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셔서 리플의 다음 스텝을 함께 준비해보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